자, 이제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인데요. 138페이지는 이제 29조에 대한 내용을 좀 하게 돼요. 29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출연진들을 생각하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주인공. 그 다음에 조요는 수석공인중개사. 그죠? 그 다음에 조조요는 중개보조원. 그죠? 그 다음에 그 외 출연진들이 누가 있죠? 그 외 출연진들이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쫙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에는 누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은 없지만 중개보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공, 소공, 그죠? 중개보조원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기타 등등.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세 부류가 주조연급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들은 뭐 엑스트라라고 볼 때. 그러면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죠? 이 세 부류가 그나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 의뢰인, 그죠? A 혹은 B, 그죠? 여기는 C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은 좀 나누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 또 벽, 그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렇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사람들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 그죠?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좀 가져라 라고 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부심을 갖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활동을 해라 라고의 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전문인이다. 우리가 법 자체도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랬다가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은요 변호사법과 동급이에요. 그죠? 전문 자격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개공과 소공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전문 자격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하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란 얘기는 뭐예요? 품위 있게 생각해라, 품위 있게 행동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아무래도 개공, 소공 뭐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얘기하다 보면 돈은 남편 모르게 어디서 끌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가볍게는. 그죠? 이런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뭘까요? 개공이나 소공이나 뭘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그죠?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중개 업무를 개공과 소공만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원도 그죠? 중개보조 업무 및 서류 정리를 하다 보면 어때요?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밀 누설은 1, 2, 3 다 포함되고 그죠? 전문 자격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전문 자격이란 말 자체가 뭐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요 선에서 두 부류에서 끝나게 되겠다. 그죠? 그 얘기가 이겁니다. 1번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판례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1번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업무상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 요 세 가지는 법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권 확인 설명 의무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면 어때요? 이런 거를 개념을 안 잡고 가시면 다 어때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도 다 들어보신 말씀이야. 그죠? 응? 전문직업설 품위유지,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 다 맞는 얘기. 중개대상권 어쨌든 느낌 자체는 다른 게 5번으로 쓸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1, 2, 3, 4번은 어떤 대략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디테일하게 이게 맞나?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중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닌 것은 나왔다고 친다면 그죠? 또 5번으로 쓸 가능성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는 명문 규정이 없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 등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때는요.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인지 확인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등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항상 중개보조원까지도 염두를 해 놓으셔라.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록의 결격사유, 이중 소속, 금지 행위, 품위 유지. 그죠? 어떻게 될까요? 업무상의 비밀누설 금지는 제가 3개 다 적용된다 그랬죠? 세 파트다.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이 될 경우에는 중개보조원도 못 하나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중개보조원 해요? 못해요? 응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아직 형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을 보지 아니한 자. 그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벌금 마신 자. 그죠? 아직 3년 다 안 지난 거죠. 그런 사람들 중개보조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보조원 할 수 없죠? 우리 뭐라 그랬나요? 등록에 결격이 되면 중개업 자체, 그죠? 이 업계에 발을 디밀 수 없다라는 표현 썼었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등록에 결격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이 법에 이 업계에 발을 디밀 수 없다 했습니다. 이중소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금지행위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금지행위도 중개보조원 하면 안 되겠죠? 품위유지 의무는 어떨까요? 적용이 되는 거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아니죠. 그죠? 얘는 누구에게만? 품위유지는 누구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만. 그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죠. 여기서 법에서 굳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중개보조원 보고 품위유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신의, 성실로서 공정한 중개 의무이다. 똑같죠? 업무상 비밀, 그죠? 아까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있었죠? 업무상 비밀 붙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1천만 원. 다만, 그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반의사 불벌죄. 그죠? 반대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법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그죠?
비밀이 누설돼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그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를 얘기할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비밀 누설은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게 낫겠죠? 맞죠? 비밀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의 대상일 경우 확인 설명의 의무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보다 우선하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비밀 누설 금지면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죠? 뭐 할 때? 확인 설명할 때. 그죠? 확인 설명이 비밀 누설 금지보다 어때요? 더 우선하겠죠.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요, 그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지키지 않아도 될 때. 그렇죠.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할 때. 그죠? 증언 의무가 더 세다라고 했었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시인의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요거 나중에 실무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복사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주는 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요, 거래 당사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가 아닌가를 본인이 확인하라는 얘기지, 주민증 복사하고 등기부 등본 떼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등기부 등본을 안 줘도 돼요. 줄 거는 그냥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공제, 증서. 세 가지만 주면 되지, 거기다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은 이딴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신분증 이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신분증은 내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죠. 내가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신분증 확인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했다라는 증거로서 몰래 놓는 거예요. 신분증을 복사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확인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주기 위함이지, 내가 확인했다라고만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면 혹시 신분증이 위조됐다. 그럼 위조된 거 복사해놨으니까 내가 그거 갖고 있겠죠. 난 그거대로 했잖아요, 성실하게. 그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알고 보니 위조된 신분증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거 좀 살짝 부드럽잖아요. 살짝 부드러운데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어때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 이게 저거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 이게 뭐라 그래요? 반의사 불벌죄. 4번이 되겠죠.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33조죠.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게 은근 입에 착 붙으실 것 같은데 안 붙으신가요? 금지행위는 몇 가지죠? 7가지죠? 7가지를 어떻게 나눴죠? 4개, 3개로 나눴습니다. 그죠? 4개, 3개 나눠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는 1년에 1천만원, 밑에는 3년에 3천만원. 그죠? 그래서 요약집을 기준으로 하면 명초, 판매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제가 요약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외우는 그 공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투기. 그죠? 증서죠, 등저. 통장, 쌍방, 직거래. 그죠? 그리고 뭐죠? 미등기. 이렇게 되죠. 그죠? 통장을 쌍방 직거래, 미등기로 쌍방 직거래 통장. 아무튼 이렇게 요 내용이 이렇게 잘라서
금지행위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전혀 문제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명초 판매해놓고 명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명초 판매는 잘 외우셨는데 명이 뭐였지? 그러면 안 돼요. 명의는 뭐예요? 명의를 빌려주거나, 그죠? 다른 사람에게 내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그 상황이죠?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초는요? 초가 보수가 되겠죠? 이거는요? 판단을 그르치게, 그죠? 이거는요? 매매어. 그죠? 이거는 통장이니까 통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입주권 같은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분양권은 되죠? 그죠? 분양권은 돼요. 분양권은 되지만 입주권은 안 돼요. 그죠? 맞나요? 근데 토지는 또 되는 게 있어요. 어때요? 택조법, 그죠? 그쵸. 입주권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주택을 얘기할 때, 그죠? 주택을 얘기할 때 내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그죠?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지위를 갖고 있는 것 자체로는 안 되고, 그죠? 내가 동호수가 특정된 거, 그거는 분양권이라고 하죠. 그 분양권은 가능해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아파트가 선 분양이 아니고 후 분양이 돼서 아파트가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위만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얘는 가능하다 했어. 얘는 외우기가 이해하거나 이러려면 골치 아프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판례니까 어쩔 수 없다. 그죠? 판례에 의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내가 몇 동 몇 호를 갈지 모르지만, 그죠? 모르지만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는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건 중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어떻게 하자? 특정이 되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없지만 어디 갈 거라는 게 확정이 된 상황. 그죠? 그러면 아니면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갈 거라고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죠? 요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아시겠죠? 근데 청약 증서, 청약 통장 이딴 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쌍방대리 하는 거. 쌍방대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쌍방대리라는 건 뭐예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거죠? 그죠? 쌍방대리는 민법에서 될 수도 있지만 중개법에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다. 즉,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다 대리할 순 없다. 그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일방대리. 매도인을 내가 대신하든지 매수인을 대신하는 건 가능하다. 직거래. 에?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아파트 팔러 왔는데 그럼 내가 살까? 그죠? 문제가 뭐예요? 내가 현혹해서. 그죠?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시세가 3억인데 2억이어서 팔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정답. 사모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 데리고 와서 사모님을 사면 직거래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옆에 공인중개사 빨리 불러와. 그죠? 옆에 공인중개사 빨리 불러와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걸로 해서 나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뭐예요? 거래 의뢰인의 지위로서 구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깔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아까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맞죠? 3억의 거래가 충분히 되는 거를 2억에서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손님께서 시세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여기는 한 3억 정도 합니다. 꼭 얘기해야 되겠죠. 신의 성실로서 해야 되니까. 맞죠? 중개로 해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직거래에서 좀 조심해야 되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거래라는 것 자체는 임대와 매매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 그죠? 다가구 주택 임대 넣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놨다, 자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됩니다. 직거래, 거래 자체를 다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직거래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거래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거래 당사자가 나에게 의뢰를 해야지, 그죠? 거래 의뢰를 한 물건에 대해서 직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미등기 아시죠? 미등기 전매, 그죠?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더 의미가 잘 다가오는 말로 중간 생략 등기, 그죠?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내가 샀다가 B가 A한테 샀는데 등기가 되기 전에 D에게 팔았겠죠? 그죠? 왜냐면 내가 C니까. 그죠? 내가 C니까 D한테 팔았을 거예요. 근데 A에서 B로 등기가 넘어가지 않고 A에서 D로 바로 넘어가는 거. 그죠?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3년에 3천이다. 그죠? 요거는 행정형벌이고요.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금지행위를 한 차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했다.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정지 아니면 취소요. 근데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슷한 급이 어떤 급일까요? 왜냐면 기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어때요? 비슷한 상황으로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기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했어요. 자격증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자격증 살아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살려주고 등록증만 취소하든지 취소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업무정지 아니면 등록 취소잖아요. 우리 상대적 등록 취소란 말 자체에는 뭐예요? 최소한 업무정지란 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책임도 어때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책임을 또 지게 되죠. 그렇죠? 양벌 규정도 걸리고 징역형 받으면 자격증 날라갈 것이고 소속공인중개사. 그죠? 그 다음에 사장님도 어때요? 징역형 1년 6개월 받았다고 쳐도 위에 걸로 해서 1년에 1천만 원인데 그죠? 사장님도 어때요? 잘못한 거 그냥 내비둔 거죠? 그죠? 내비뒀으니까 사장님도 벌금형 바꿨죠.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의 벌금형은 빠져나올 수가 있죠. 매일같이 조회 시간에. 그죠? 주의 의무를 다한 거야. 그죠? 금지행위, 법 33조에 이런 내용인데 절대 그런 내용 하면 안 돼. 일주일에 2번씩 꼭 얘기했다. 나는 소속공인중에 꼭 얘기했다. 이럴 경우에 행정형벌은 피할 수 있다. 다른 민사상이나 그죠? 행정처분이나 이딴 건 피할 수가 없지만 그죠? 행정형벌은 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죠? 그럼 금지행위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법 33조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누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금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겠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중개 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금지행위는 금지행위고 손해배상이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소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라 했고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했어요. 2번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금지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아까 1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중개의뢰는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 했죠?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2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건 잘 보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에 매입을 의뢰하러 온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여기서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런 말은 하등에 쓸모가 없는 말이죠. 그죠? 그죠? 물론 목적으로 따지자면 직거래하지 말라라는 게 거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함은 맞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시세보다 싸게 했다라고 해서 수수료 받았는데 수표 받았는데 알고 보니 부도수표야. 그 초과보수 받은 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지행위에 해당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개 보수를 받았으나 초과 부분을 반환하였다. 반환한 게 중요해요? 받은 게 중요해요? 응? 알면서 받은 게 중요하죠. 그죠? 돌려줬어도 빨리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뭔가요? 무등록자. 그죠? 명예를 빌려주는 무등록자랑 거래하는 거. 무등록자랑 거래를 하는데 무등록자임을 몰랐어. 모르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조용히 계시다가 한마디 딱 하시네요. 무등록자임을 몰랐다 이럴 땐 괜찮아요. 그죠? 근데 알았으면 안 돼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회에 부동산 매매를 하고 차익을 남겼다. 이거는요, 우리가요, 이제는 헷갈리시진 않겠지만 뭐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겸업제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겸업제한 법인만 되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업자든 상관없지 않아? 라고 이해하시자 그랬잖아요. 근데 금지행위에서 겸업의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매매업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럼 매매업을 개업공인중개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업을 접어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불법이고 세무서에 없는 업종이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업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세금 내고 사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필요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업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겸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매라는 것을 업으로 삼는 걸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놓고 매매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접고 등록 취소를 당하고 등록증 반납하고 매매업을 하던가. 그죠? 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뭐 차이가 난 게 이런 얘기 중요하지 않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에 임대업을 하였다. 주택에 임대업에 하였다. 중요한 건 뭘까요? 법인인 개업중개사가 주택에 임대업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왜 안 돼요? 14조 겸업제한에 걸리죠? 주택에 임대업은 없었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주택이나 분양대행, 그 다음에 관리대행. 그죠? 맞죠? 관리대행이죠. 뭔가에 대한 대행이지 직접 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금지행위예요? 아니죠. 금지행위하고 겸업제한은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3번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법인이 지금 임대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안 되는 건 맞지만 33조에 의한 금지행위는 아니란 얘기지. 여기서 골라내는 건 뭐예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어때요?
금지행위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명초 판매 쌍방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이 임대업을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어디에 걸린다? 겸업 제한에 걸린다. 왜? 겸업 제한에 주택 임대업하라고는 안 나와 있거든. 되셨죠?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 써야 될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다 안 되는 얘기거든. 1번부터 5번까지. 3번 다음 중 금지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로는 초과부분 무효이다. 그죠?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해.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죠.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미등기 전매하면 무조건 걸리고요. 이것도 있어요. 개업공인 3번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 대리권을 받은 자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직접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는 금지행위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직거래 있잖아요. 그죠? 직거래를 하는데 당사자, 소유주하고 내가 거래를 한다고 직거래잖아요. 근데 소유주가 대리인을 한 명 세웠어. 대리인을 한 명 세우니까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직접 거래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대리인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죠? 예. 어차피 대리인은 당사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거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걸린다는 얘기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뭘까요?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해 매도 의뢰 가격이니까 나 10억에 팔아줘요 이랬겠죠. 그죠? 근데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 15억에 팔았겠죠. 그 차익을 누가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에 걸릴까요? 여러 가지에 걸리겠죠. 보수를 받은 거라 그러면 초과 보수에 걸릴 거고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다 금지행위에 걸릴 겁니다. 그죠? 4번 직접 거래 금지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직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그죠? 거래 의뢰인에게 의뢰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중개 의뢰를 받아야지만 그게 직접 거래를 했다라는 의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기시겠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33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아까 입주권 분양권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권이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분양권은 이제 안 되는가 봐. 세상은 이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특수한 상황인 거죠. 분양권 자체는 원래 거래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양권 자체도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하십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신고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전매가 허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택 청약 예금 증서 매매 하지 말자 그랬죠. 통장거래예요. 거래당사 쌍방대리 하지 말자 그랬죠. 미등기 전매 하지 말자 그랬고요.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이건 뭘까요?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건 자, 분양권은요.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아까 뭐 하지 말라 그랬나요? 매매업 부동산에 대한 매매업 하지 말라 그랬죠. 매매업이 땅을 샀다가 그죠? 땅을 우리가 매매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았었나요? 5년 동안 30개를 사가지고 1년 동안 5개 팔았다가 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얘기 했었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걸 내지 않아도 사업자 내지 않았을 때. 사업자를 내면 매매업을 낸 게 확실하고요. 매매업 사업자를 내가 내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그 매매업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샀다 팔았다는 대상이 무엇일 경우? 부동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다른 거였다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내가 차를 맨날 사고 팔았다 해요. 그죠? 중고차 비싼 거, 왜냐면 비싼 거는 가격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매매업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중개법에서는. 그죠? 근데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으로 보기가 우리 정의에서 얘기하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래에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권리니까. 맞죠? 그러니까 걔도 부동산이란 얘기야.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분양권 매매업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얘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4번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건 중개한 거니까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4번이 되시겠고요. 5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 의뢰인, 임차가 나왔죠. 임대차죠. 집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아파트 임대한 경우 이거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법정중개보수에게 최고액을 받고 별도로 이중서금은 받았다. 근데 가품이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개보수 받고 그림도 받았죠. 이미 받는 순간 끝났어요. 그죠? 금지행위에 걸렸어요. 가품이든 진품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 자를 통해 중개를 받아준 경우 이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면 끝난 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동의로 해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동의 얻었던 건 중요하지 않죠? 쌍방대리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3번 택조법에 의해서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 이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택조법에 대해서 부동산 공급계약이잖아요. 이거 뭐 받는 거예요? 택지 받는 거죠? 택지 받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주택은 다 안 됐죠. 주택은 다 안 돼. 택지는 가능하다.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6번 옳지 않은 거 개업공인중개사 A가 개업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매도 의뢰인의 C의 아파트를 구입한 거야. 이거 뭐예요? 아까 옆집 공인중개사 불러오라 했죠? 옆집 공인중개사 불러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중개보조원 D 중요한 건 중개보조원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돼요. 응? 그래서 중개보조원 D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 의뢰인에게 임대한 경우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체크 꼭 해놓으셔요. 아시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후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 행위를 쌍방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아시겠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약할 때는 어때요? 쌍방대리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중간에 뭐 돈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거예요. 금지행위가 굳이 그죠? 이때는 쌍방대리해도 상관없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합의하에 법정한도를 초과해 합의고 뭐고 필요 없죠. 법정한도 넘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상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에 관련 증서를 상가 분양계약서 상가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가는요 그 라인에서 빠져요. 그죠? 금지된 증서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상가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상가 분양 계약서도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죠?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다 못 다뤄드리니까 이렇게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조법,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해서, 그죠? 대토권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 공급계약 잔도상 이거는 저거일 수 있죠. 그 분양 받은 거, 그죠? 그 경매 같은, 그러니까 경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분양하잖아요. 분양을 해가지고 내가 받아놓은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거죠.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아까 식대로 하자면 어때요? 아무것도 특정된 게 없잖아요. 그죠? 특정된 게 없는 상황인 건데 토지 같은 경우 아니면 내가 특정이 된,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땅이잖아요. 거기에 생길 거다라는 미래에 대한 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양을 받은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법을 이렇게 붙여 택지개발 촉진법인데요. 우리 그냥 택지 개발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받은 분양권 얘기하는 겁니다. 대토권은 안 되죠. 대토권은 내가 대신 이주자 택지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원래 살고 있는 데를 다 밀어놓고, 그죠? 살고 있는 데를 다 밀어놓고, 그 밀어놓은 땅에 어느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대토권은 안 돼요. 대토권은 안 되지만 택조법에 의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받은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서 선정된 지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7번이요. 33조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단 1회, 우리 단 1회 하면 좀 관대해지잖아요. 그죠? 관대해져가지고 직접 거래를 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슈퍼아줌마 생각하면서. 그죠? 근데 단 1회라도 직접 거래를 하면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맞나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단 1회 직접 거래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죠. 여기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이지만 동의, 이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합산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도 웃기죠? 잘 생각해야 되죠? 보수액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일방이죠. 합산이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모르고 중개를 받았더라도 금지. 이거 아까 얘기했던 몰랐을 경우는 어떻다? 무등록인 줄 몰랐을 때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자가 무등록임을 몰랐다라는 걸 내가 확인만 해주면 나는 도망 나오겠지. 실제로 알았다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어때요? 판단을 그르치겠죠. 사기죠, 사기.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해당되겠죠. 8번, 1번은 그냥 넘어가고, 2번, 순가중개계약 체결하고, 그쵸? 받은 차액이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금지행위 상관없죠? 아까 순가중개계약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순가계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 분양대행.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분양대행, 계약공인중개사 분양대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분양대행을 얘기할 때 앞에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무조건 개인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법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양대행이 법인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법인의 겸업제한에 분양대행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죠? 분양대행을 해준 대가로 받은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죠? 분양대행을 해준 거는 중개보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정 한도에 초과해서 받아. 법정 한도와 상관이 없죠? 비슷한 아이가 뭐가 있죠? 권리금. 그죠? 권리금 하셔도 되잖아. 네, 권리금은 마음대로 받으셔도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탈법적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차액이 남지, 이거 차액 남지 중요하지 않죠?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될 거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위임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로부터 토지, 위임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것은 초과보수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직접 거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죠? 위임이나 도급은 뭐예요? 일의 완성을 목표로 받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위임은 대신 위임을 한다든지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받은 것은 초과보수도 아니고 직접 거래도 아니죠. 왜? 위임 및 도급 자체가 지금 중개업이란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도급계약이잖아요. 그죠? 도급계약은 중개업도 아니고 중개를 의뢰한 것도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범위에서 다 벗어난 얘기죠? 그러니까 직거래도 아니고 초과보수 금지행위도 토지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 서울 강남구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A가 매수인에게 한 달에 10배 오른다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1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하였다. 이들에 대한 제재 설명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거짓말한 거네요. 그죠?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기 뭐 이런 거죠. 그럼 책임은 기본적으로 누가 져요? 소속공인중개사 지겠죠. 민사상의 책임도 발생할 거고요. 행정처분 받을 것이고 행정형벌도 받을 것이고 줄줄이 다 걸리네요. 맞죠? 그러면 우선 손해를 입은 거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는 누가 배상을 해야 될까요?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소속공인중개사 둘 다 책임을 지죠.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하든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하든지.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걸 물어줬어요.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요.
그죠?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네요. 그죠? 명초 판매에 판쯤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당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징역형을 살았다.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에 징역형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줄줄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건 하나로. 게다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 6월을 받았으면 어때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또 자격증이 날아가죠. 맞죠? 자격증이 날아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3년 동안 또 못 봐요. 중개업도 3년 동안 못 해요. 그죠? 아주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들이 줄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뭐 하나의 사건이에요? 소속공인중개사의 10배 오른다 한마디에. 맞죠? A는 금지행위를 이런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 처분은 경기도지사가 해야 한다. 자격정지는 뭐예요? 자격에 대한 걸 정지시키는 거죠. 그죠? 자격에 대한 거는 누가 해라? 자격을 준 사람이 해라. 자격은 누가 준다? C. 도지사가 주는 거죠. 친절하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경기도 지사가 교부하였다. A는 지금 소속공인중개사죠. 맞죠? 갑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게 정상이죠. 맞죠? 그 다음에 A는 명초 판매 판이니까 그죠? 1년에 1천만 원 벌금 맞죠? 갑은 양벌 규정 벌금형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하려 매일 조회 시간에 금지행위 하지 마세요. 명초 판매하지 마세요. 이랬다가 치면 어때요? 벌금형 면할 수 있죠. 5번 A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죠? 징역 6월 받아버리면 어때요? 자격 취소됩니다. 갑은 법 15조 2항에 따라 A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보면 되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때요? 자신의 행위로 봄으로 그 말까지는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니까.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지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4번이 좀 괜찮지 않나요? 문제가? 받는 거죠. 예, 했잖아요. 네? 주의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은요, 저거밖에 없어요. 행정형벌. 네, 행정형벌.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민사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힘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은 상관이 없죠. 행정처분, 그 다음에 민사상의 책임, 이 부분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건 행정형벌. 행정형벌, 벌금형이죠. 어차피 징역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없죠. 예.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기준이 다른 것. 이거는 요거죠, 요거요. 구별하자는 얘기죠. 4개하고 3개. 그죠? 명초 판매만 알면 끝나겠죠. 1번은 뭐예요? 초가하여 있네요. 초네요. 2번은 명이죠. 3번은 판단 그르치기 한 거죠. 판. 5번은 매매업이네요. 그죠? 따지면 명초 판매. 초명 판매. 되겠네요. 1, 2, 3, 5가. 그죠? 4번이 되겠죠. 1, 2, 3, 5는 1년에 1천만원. 4번은 3년에 3천만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서 거래상 중요 사항에 당해 중개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거래상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 어떨까요? 거래상 중요 사항에 가격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아주 중요한 요소겠죠. 맞죠?
2번 중개대상물의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거. 이거 판단 그렇게 한 거죠.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권리금은 중개보수. 상관없다 했죠? 아까 비슷한 거? 분양대행. 중개보수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이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되더라 초과보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예요. 그죠? 결과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표를 받았을 당시의 마음이 어땠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초과보수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보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잘못으로 보는 거예요. 퍼센트 잘못 본 거. 그럴 거면 왜 그 요율표 붙여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요율표까지 붙여놨는데 그거를 틀려? 뭐 이런 느낌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나 그거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좀 봐줘. 이런 얘기 나오죠. 12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은 미등기 전매가 되겠고요. 3번은 쌍방대리가 되겠고 4번은 금지된 증서겠고요. 5번은 매매업이죠. 그렇죠? 2번 배우자 소유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거 된다 그랬네요. 안 된다 그랬네요. 상관없죠. 와이프 매매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보시면 아시겠죠? 기억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중개대상을 임대하는 행위.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하는 행위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임대를 했죠. 임대를 했으니까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임대인을 대신했네요. 그죠? 임대인을 대신한 일방대리가 되겠죠. 그죠? 임대를 대신한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임대는 실질적으로 대리 많이 하죠. 그죠? 공인중개사하고 그 임차인하고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돈만 절로 넣고. 그죠? 어디는 진짜 친한 데는 도장도 갖고 있어요. 그죠? 임대인의 도장도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저희도 몇 개 있었어요. 니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분양 대행이죠? 상관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죠? 디귿 중개 의뢰인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 대상을 직접 아까 얘기했죠. 당사자의 대리권 받은 자하고 내가 직접 거래해도 대리권 받은 자도 그냥 당사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금지행위죠.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고 건축물이든 뭐든 간에 부동산이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걸리겠죠. 디귿 리을 걸리겠습니다.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27회니까 작년 문제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돼요 안 돼요? 문구점 상관없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뭐예요? 면적만 많으면 편의점 같이 된다 그랬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화는 받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법에서 정해준 겸업의 한 업종 중에 하나죠? 맞죠? 그러니까 법령상 한도액 상관없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이거는요 되게 웃기죠. 나의 아들이 주택을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임차인 따로 있다는 얘기죠. 맞죠? 이거 뭐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죠? 전혀 문제 없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통해서 계약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말만 지금 꽈놔가지고 헷갈리게 하려고 했다 실패한 거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 대리에는 상관없다 했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그죠? 이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불러오세요. 불러오셔요. 15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 중 옳은 것.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의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좀 좋은 문제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컨설팅은 뭐예요? 전시중개죠, 전시중개. 그죠? 예? 얘기만 해주는 거죠? 어느 게 더 좋다. 이거에 부수해서 만약에 중개행위가 일어났다. 여기가 좋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서 그 땅을 샀어요. 중개를 한 거죠.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걸 공부하고 있냐고. 다 컨설팅 차려놓고 컨설팅 5분하고 중개행위 1시간 하시지. 그죠? 맞죠?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다. 중개업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안으로 초과하는 당좌 수표와 똑같죠.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죠?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거래 당사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은 책임을 진다. 여러분들 싫다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 만지는 게 아니죠. 중개보조원도 집니다. 연대에서 둘이 똑같이 진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라고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좀 애매한 문제라 그랬죠. 그죠? 5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사무실은 못 차렸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중개 업무를 한 상황, 이렇게 이해하자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차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두고 내가 몇 건 하기는 했는데 웬만한 건 이 사람이 다 했다. 이거는 명의 대여가 돼요. 그렇죠? 등록증, 자격증 대여가 돼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딴 사람이 차려줬단 말이에요. 동업이에요. 동업이지만 중개 업무에 대한 건 다 내가 해. 그죠? 지금 요 두 말의 차이는 뭐예요? 몇 건을 하느냐, 다 내가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죠? 중개 업무 자체는요, 싸그리 다 내가 했을 경우에는 내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나 그냥 동업이고, 그죠? 중개 보수에 대해서 3대7로 나눠 갖는다. 이런 상황이라도 중개가 안 걸려요. 왜? 이거는 대오가 아니니까. 그죠? 사무실 확보라는 것도 꼭 반드시 내 이름으로 돼 있으란 법은 없어요, 중개법에. 그죠? 사무실 확보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임대차 계약을 해놓은 요 사무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를 확인만 해주면 돼. 그죠? 전혀 문제 없어요. 어떤 거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중개 업무,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라는 의미는요, 그렇지 않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본인이 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지 않은 것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중개 업무는 자격증을 가진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여야만 한다. 3번,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죠? 전매 차익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하면 전매 차익도 못 올릴 거면서 미등기 전매를 했다? 손해볼 뻔한 거네. 그죠? 그죠? 등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겨? 맞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